하나만 봐도 재밌는 영화들, 감독, 배우, 시리즈물 등 다양한 공통분모로 줄줄이 깨어 색다른 재미를 찾아봅니다. 줄줄이 무비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세 번째 녹음입니다. 네. 베타 안 치고 정규로. 네, 베타까지 포함하면 5번째지만 우리가 베타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세 번째 공식입니다. 저는 뭐 베타도 재미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공개를 안 베타 한다니까. 중에서 이제 녹음을 날려먹은 게 있잖아요. 우리만의 추억이 된 게 있죠. 그래서 녹음을 날려먹은 게 있기 때문에 영영 공개를 할 수 없어요. 녹음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그 사건 이후에.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만진 게 아니니까. 네. 그래요. 그 지난 방송 녹음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크로스를 했어요. 그러게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저희는 이 팀버튼 하편을 올리고 한 주를 쉬고 그리고 또 녹음을 해서 그러니까 한 주 쉬는 동안 녹음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지연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랬어요. 회사에서 뭔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는 비정기적인 업로드와 비정기적인 녹음을 하면서 매주 오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그래서 급하게 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바로 업로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녹음을 해서 녹음 세이브 분량이 있으면은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를 할 건데 세이브 분량이 없다. 그리고 얘네가 또 업로드가 되게 좀 뜸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네 바쁜가 보다. 시간이 안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생업이 있고 또 집도 서로 다 멀어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중간에서 만나는 편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주도 씨가 너무 멀죠. 네, 그래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바로 오는 버스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왜 여기까지 바로 오는 거 없어? 그거를 타러 또 가야 돼요. 왜 그렇게 시골에 살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지난 그 텀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비록 짧은 텀이었지만 그냥 안팎으로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사실 북미 회담이 있었고. 아니 뭐 본인이 그것도 쳐야 돼? 그것도 쳐야 돼? 본인의 바쁨과 본인의 근황을 저는 그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또 뉴스도 봐야 되고. 아니 근데 본인은 북미 회담은 그렇다 치고 선거는 못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바빴어요. 네. 마음이 바빴어요. 네, 그렇군요. 네. 준호 씨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제 사건과 제 주위의 사건들이 발생해서 법적으로도 뭐 조치 같은 거 알아보는 일들 막 했어요. 남을 위해서도 하고 저를 위해서도 하고. 변호사 소개해줘? 저 친구가 변호사라 그래서 몇 가지 조언도 구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갑자기 또 한가해지다가 어제 제가 줄줄이 무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다 왔어요? 애드립 훈련소라고 황봉 구 황봉알 지금 황봉 씨와 박권 그다음에 뭐 개그맨을 하다가 연예뉴스 기자가 된 분과 제 한기 수업의 성우 오주희 씨가 하는 팟캐스트 홍보를 하러 나갔어요. 네, 그래서요? 어제 나갔는데 그 마지막 방송이었더라고요. 홍보를 하러 갔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원래 예전에 그냥 한번 선배님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뭐 연락 없고 저도 뭐 그래서 안 나가다가 이번에 이것도 홍보할 겸 그래서 얼마 전에 녹음 때 안 나갔고 그거 애들이 훈련소 저 한번 나갈게 했더니 오세요. 근데 좀 반응이 뜨뜨미지근한 거야 갑자기. 그렇구나 하고 갔더니 그게 마지막 녹음이어서 어디에다 녹음 홍보를 하러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뭐 1년 예산이 KBS에 끝나서 그거를 그래서? 연장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홍보 한번 했죠. 네, 가서. 알겠습니다. 네. 저는 바쁜 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쁜 게 빠졌다는 거는 서울시와 하는 것도 끝나고? 아니 서울시 때문에 바빴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멀리까지 뭐 회의를 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회의 전에 PT도 만들어야 돼가지고 PT도 만들고 시키면 잘하는데 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고 체력이 딸려서 요즘 보약을 한 제 해먹어야 할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요. 네. 그리고 그러고 이제 한숨 딱 돌리려고 하니까 녹음을 빨리 땡겨야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다 그렇죠 뭐. 그래도 그 와중에 뭐 선거도 다 했고, 그 외에도 뭐 그랬죠. 예, 제 이제 선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동네가 섬이잖아요. 맞아요. 서울시의 섬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네, 진짜 서울시에서 딱
약한 구반 그렇습니다. 빨간 근데, 동네. 제가 근데 되게 그런 게 제가 TK 출신이잖아요. TK 아, 출신인데 TK에서 벗어나서 처음 한 선거가 지방선거였거든요. 유시민 씨를 뽑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겼는데 김문순대님이 되셨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년 전에 서울시로 옮겼는데 그때도 구청장이 조땡땡 구청장님이 되셨어요. 지금 현재 이번에 되신 분이. 그리고 이번에도 또 조땡땡 구청장님이 되신 거예요. 구청장. 구청장이.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열심히 일하시는 건 맞아요. 진짜 네. 일은 잘 그래요. 비교적 잘 하셨어요. 그 옆 동네에 비해서. 그 옆 동네 구청장님은 이제 불법적인 일과 뭐 이것저것 하셔가지고 빵에 계시는데 그분에 비해서 이제 조땡땡 구청장님은 뭐 잘 한다라는 지역민들의 민심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하긴 한데 어쩌다 보니 제가 내가 TK를 벗어난 이유가 뭔데 라는 그렇지만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막 울면서 전화가 오고 TK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서 저를 보며 위로를 하라고 제가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근황 토크를 마무리하고요. 네.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코너가 저도 모르는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군요. 안 봤죠? 대본. 방송에 ABC를 모릅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는 화면이 나와야지. 아니잖아. 진짜 사실 안 보긴 안 봤잖아. 봤는데. 내 눈치가 있는데. 뭐죠? 새로운 코너가? 새로운 코너. 지은 씨 뭘까요? 네. 영화 뭐 봤니? 아이 좀 살려줘야지. 영화 뭐 봤니? 저는 그런 목소리 못 냅니다. 한번 해주시죠. 주위에서도 정말 목소리가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정말요?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자기 목소리가 오그리토그리 해가지고 모니터 못 하잖아요. 아니 목소리 듣는데 진짜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원래 자기 목소리 들으면 그렇죠. 처음 들으면 그래요. 원래 그래요. 준호 씨도 그래요? 저도 뭐 지금도 제 목소리 안 같을 때도 있고 근데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그러니까 저희 업종 같은 경우는 자기 목소리가 있게 되면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해줘요. 살려줘요. 열화와 같은 그 반응에 이제 첨을 해봅시다. 네. 영화 뭐 봤니? 여기까지. 그래요. 영화 뭐 봤니? 네. 자, 우리가 휴식기를 갖는 동안 어떤 영화를 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작인 거죠. 뭐 네. 최신작도 좋고요. 뭐 굳이 최신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루지 않는 우리 녹음 때 다룰 아이템이 아닌 영화들을 뭘 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조시 본 거 있어요? 전 주라기 월드. 저도 봤어요. 저도요. 네, 주라기 월드는 셋이 다 봤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대작이니까 우리 또 셋 다 블록버스터 좋아하고. 뭐 저는 그래서 본 건 아닌데 네. 뭐 볼 게 없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봤죠. 저는 약간 의무감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의무감? 이제는 그냥 공룡이 나오니까 본다도 있고 시리즈물의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이제 한 편을 봤으니까 첫 번째 편을 봤으니까 완결까지는 어떻게든 의리상 끌고 간다라는 느낌도 있고. 저도 영화관에서 1편 봤고 이번 편 봤고 저번 편 봤고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개봉한 것도 영화관에서 혼자 가서 봤고 월드. 예, 보고 싶어서. 파크 시리즈 셋 다 영화관에서 봤고 그리고 아니 파크 시리즈 2편인가? 그거는 아마 영화관에서 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것 같아요. 월드 거의 다 봤죠,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월드 2년 전에 개봉했거든요. 그것도 봤고 네. 그 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 2001년도인가 개봉한 것도 영화관에서 봤어요. 잃어버린 세계인가? 3. 네, 3. 2만 그럼 영화관에서 안 봤구나. 그렇군요. 저는 모든 시리즈를 다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고 어렸을 때 그 1편의 그 브론토사우루스인가요? 엄청 큰 공룡을 처음 봤을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군요. 공룡을 잘 하시네요. 예전에 저는 동생이 터울이 있으니까 특히나 남동생이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아이가 열심히 공룡을 외웠죠. 부모들이 흔히 하는 착각. 내 아이가 공룡을 많이 알고 공룡 이름을 잘 알고 보기만 해도 저거 무슨 사우루스 막 이러면은 내 아이 천재구나라는 그 시절을 이제 제가 철 났을 때 알았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아이랑 놀아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알아야 했어요. 네. 저는 뽀로로도 압니다. 뽀로로와 또봇도 압니다. 로보카폴리 조카랑 놀아주려면 그 정도는 해야. 전 포켓몬까지. 그래서 어쨌든 저는 봤는데 그냥 뭐 그랬어요. 그냥 제 정말 친한 친구가 개봉날 딱 보고 와서 저한테 그러는 우와 미친 것 같아. 다음 편에 거대한 예고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파크에서 월드를 확장하는 네. 마지막 예고편 같은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음 편이 마지막이니까. 다음 편이 마지막이에요? 네, 다음 편 트릴로지로 계획이 되었었고 이번 다음 편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프 골드브룸의 그 롤 자체가 엄청 이제 말콤 박사가 그 돌아온다라고 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말콤 박사 그 제프 골드브룸의 인터뷰며 뭐 정키시며 전부 다 막 엄청 미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기에 되나 보다. 마크 에밀이 저기 스타워즈에 나오는 만큼은 되나 보다 그랬는데 하루에 다 촬영한 것 같은 분량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한 3시간? 3시간 정도? 뭐 그 정도 연기력이면 NG 없이 3시간. 뭐 대사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연기도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 그냥 이 카트에서 한 번 찍고 저 카트에서 한 번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시간 만약에 정도? 안경에 이 색깔이 진했으면은 아마 컨닝하면서 했을 거다 생각했을 텐데 그건 아니죠. 눈을 보니까 외워서 한 거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1편의 말콤 박사는 되게 폭주족 느낌이 약간 강하잖아요. 와일드한 느낌. 되게 좀 학자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분도 나이를 먹고 저런 컨셉으로 저렇게 나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봐야 된다 이런 영화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기대도 안 했는데 실망을 한 게 평이 워낙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쫄깃쫄깃하다 막 스릴감이 있다 했는데 뭐 딱 그냥 약간 무섭게 이렇게 쪼는 종류의 영화지 뭐 내용이 참신했다거나 뭐 새로운 종류의 이야기를 했다거나 한 건 없어서 그냥 연쇄 살인마 대신 공룡 넣고 그냥 만든 영화 같은 느낌. 근데 뭐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이제 그 처음 시리즈 시작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뭐 윤리 문제라던가 그런 걸 엄청 건드리기는 해요.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내러티브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10분 뒤에 일어날 일이 대사며 씬씬해서 너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줄거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공룡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마무리를 이제 해결을 한다라는 거는 그건 짜여진 플롯이니까 전체적인. 근데 세부 내부 내용에서 이거를 너무 보이게 연출을 해버려서 좀 김이 많이 샜어요, 사실. 김이 센 거는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그 보다가 보면은 저 사람 다칠 것 같은데 저 사람 죽겠는데 하면은 반드시 근데 그렇게 그게 될 수밖에 오마주를 한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오마주도 너무 남발을 하면 이것도 클리셰가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하지 않는 그 월드 시리즈가 그냥 그 파크 시리즈의 그 오마주랑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 시리즈의 한계인 거는 같아요. 근데 그냥 이번에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화산이 폭발을 하잖아요. 그거랑 연결이 되어서 조금 박진감 넘치는 거, 뭐 인상 깊은 씬, 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그 화염 속에 갇히는 그런 그 씬 등. 그건 눈물 좀 났어요. 그건 좀 찡했죠. 찡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 블루, 우리 친구 블루, 똑똑한 친구 블루, 똑똑한 친구 블루.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도저도 아닌 그냥 볼만하는 하지만, 그러니까 볼거리는 충만하지만 뭐 시간 죽이기엔 좋다 정도. 전 나중에 블루가 말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번식을 해서 혹성 탈출처럼 그렇게 될 수도 너무 있겠다. 멀리 가네요. 아니 너무 근데 똑똑해. 진짜로 너무 똑똑하고 정말 어느 순간에 뭐 no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뭐 끝까지 아직까지 말은 안 했는데 그 어린 친구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꼬마예요. 네, 꼬마예요. 복제 인간. 복제 인간이라고. 어쨌든 그
주라기 파크의 창립자, 또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의 손녀죠. 네. 네. 페이지였나요 이름이? 하여튼 그 메이지인가 메이지. 페이지, 메이지의 그 이제 되게 복선을 많이 깔아놨는데 이제 그 아이가 유전공학적으로 합성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아이라는 떡밥도 뿌렸고 그걸 이제 시사하는 샷도 되게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갔다 와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막 토론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떡밥을 3편에서 이제 회수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편에서 회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도 했었고. 네. 근데 보통 그런 아이가 등장하면 그런 아이가 나중에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 편이 끝이니까. 다음 편에 네. 뭐 어떻게 되든 어쨌든 그 진주인공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실망스러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영화. 네. 그리고 아마 3편도 영화관에서 보게 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제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또 마지막 편을 보러 영화맥을 그렇죠. 예매를 하겠지라고. 그렇습니다.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말고 다른 영화 보신 거 있나요? 혹시? 저는 없어요. 네. 지연 씨는? 저는 미드나잇 선이라고 아직 개봉은 안 했는데 시사회에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괜찮다는 의미가 영화적으로 괜찮은 건 아니고 세상에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박서준 같나요? 박서준보다 더 좋아요. 제가 요즘 박서준에 꽂혀 있어요. 네. 근데 박서준이 그렇게 잘생겼나요? 잘생겼다기보다는 그냥 호감형. 호감형이죠. 굉장히 호감형이고 키 크고 훈훈하게 그냥 뭐. 저는 대형견 스타일의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박서준도 약간 그런 과예요. 대형견이라고 하면 어떤 류의 남성인가요? 외모가? 예를 들자면 순둥순둥하게 생긴. 그러니까 뭐... 눈이 좀 처지고. 미즈나잇 선 꼭 휴그랜트? 보세요. 휴그랜트 같은? 아니요, 휴그랜트 느낌은 아니고. 제가 헐리우드에서 유일하게 정말 우리 오빠라고 부르면서 팬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팔로우 하는 분이 리페이스인데 그분도 그 대형견과예요. 보면 눈이 이렇게 딱 처지고 키가 크고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일명 대형견남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잘생겼어요. 봐야겠네. 네. 그리고 그 배우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아들이에요. 그래요? 그 친구군요. 네, 패트릭 슈왈츠제네거라고 패트릭. 하는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꽤 많이 나온 것 같았는데 제가 본 건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었는데 똑같이 여기 이 사이가 벌려져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웃을 때 약간 빈구미가 되는 빈구미가 있죠. 예. 특이 아놀드 특유의 그런 빈구미가. 그런데 훨씬 더 미소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냥 그 패트릭 슈왈츠제네거를 보는 재미로도 만약에 왠지 야외에서 뭐 그렇게 야외 영화관 있잖아요. 시어터 자동차 같은. 근데 뭐 그런 데를 썩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영화예요. 그러면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미드나잇 선이요. 미드나잇 선. 춘천인가 어디에 메가박스에서 야외 극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 좋겠네요. 달빛 아래서. 막 시작하는 연인들 그리고 특히 뭐 20대 뭐 이런 풋풋한 연인들이 그냥 같이 가서 보기에는 좋은데 20대가 가기에는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여자들끼리 그냥 패트릭 슈왈츠제네거 미소를 보는 재미로도 가는 것도 괜찮은 그런 영화예요. 네, 그렇군요. 저는 오늘 다룰 영화들과도 연관이 있는 오션스 8을 보고 왔습니다. 그거 봤어요. 개봉을 했군요. 네, 개봉을 했고 개봉 첫날 보고 왔어요. 재밌어요? 상당히 그냥 정말 정석적인 그 케이팝 무비이고요. 그리고 뭐 눈도 즐겁고 뭐 흠잡을 때는 별로 없는 영화예요. 그냥 그 케이팝 무비라는 것만 감안하면 그 정체성이 굉장히 충실한 영화고요. 저는 좀 이따 어차피 우리 오션스를 다룰 거지만 오션스를 굉장히 어렸을 때도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고 했는데 뭔가 논리적으로 잘 납득 가능하게 털어서 나온 영화인데 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럼 그런 저는 봤을 때 재미가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여자 배우들 보러 가시면 돼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 없어요? 요새는 서양 여성 인종이 다르면은 아프리카든 뭐 서양이든 뭔가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저한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어쨌든 오션스 8이 굉장히 K-pop 무비로서는 점수를 좀 높이 주고 싶어요. 제가 별점 주는 사이트에서 3.5를 줬거든요. 왓챠? 5점 만점에 왓챠에서. 근데 이거를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 영화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남자 배우들이 하던 역할을 여성 배우들이 했다. 그러니까 여성 배우 위주의 그 여성 배우 위주로 영화를 제작했다라는 이유로 그거를 이제 요즘 그 젠더 이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열광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뭐.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젠더 롤에 대해서 그냥 일종의 등치라고 해야겠죠. 같은 역할을 여성이 했다는 이유로 그게 뭐 젠더 영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깔려면은 이게 젠더 영화가 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아쉬움 그런 거 요소를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K-pop 무비일 뿐이고 오션스 시리즈의 약간 스피노프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오션스 그 시리즈의 맥락에서 그냥 K-pop 무비로서 충실하면은 그걸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 주변에도 이제 젠더 그런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것만으로 엄청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그게 열광할 정도라면 젠더 운동에 대한 목표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냥 정말 그러니까 데니 오션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따가 오션스 다루긴 하겠지만 이제 조지 클루니가 했던 역할을 다른 여자 배우가 하고 다 그게 롤이 다 있어요. 등치가 돼요. 그러니까 네. 남자가 해도 여자가 상관없는 배역을 이번에 다 여자로 캐스팅했다.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게 굉장히 여성이 그 뭐랄까 클래스가 올라갔다, 사회적인 클래스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영화들 정말 여성 인권이라던가 그런 영화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루는 그쪽이 훨씬 더 젠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게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그 쌍화점 보고 이거 게이 영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는데 남자 2명 나와서 키스하고 배드신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동성애가 나오면은 게이 영화지. 근데 동성애 애들이 주인공이야. 근데 그것도 그렇게 들으면은 일부분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범위 내에서 동성애 영화고 동성애 영화가 가져야 되는 그런 미덕이 없지만 그래도 뭐 동성애가 주류적으로 나온 영화의 주제 한 부분이라면은 그들이 동성애 영화라고 받아들이기 나름이긴 이제 뭐 하는데 여자들이 주인공이고 여자들이 해결하고 여자들이 주체가 되니까 페미니즘 영화로 생각하겠다면 뭐 그것도 뭐 저는 뭐 일부분 페미니즘 영화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봅니다. 저 이제 최근에 뭐 탈코르셋이니 하면서 뭐 머리를 자르고 여성성이 아니라 이제 그 여성성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여성들이 억압적인 장치들.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이런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 페미니즘 영화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보석을 훔치거든요. 저는 그것부터가 이거는 페미니즘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보석을 훔치는 게 훔치는 것 중에 보석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보석을 털자 해서 보석을 털어요. 그러면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은 탈코르셋 젠더 롤에 있어서의 배격이 되려면은 보석을 훔칠 게 아니라 똑같이 은행을 털던가 카지노를 털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보석 자체를 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여성을 상징하는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막 이 영화가 솔직히 배우들은 굉장히 멋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한나가 되게 멋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리한나가.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그거 말고도 그냥 그 언니들이 멋있어가 아니라 이거는 여성을 위한 영화야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근데 재미는 있고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코너를 만든 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건 아니구나. 아니 얘기를 전에 했었잖아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사시나.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킬링 타임으로 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오션스 8이 음악을 굉장히 잘 썼어요. 음악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음악이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음악 감독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음악 되게 잘 작곡한다. 음악을 굉장히 영화의 그 가치를 높여주는 음악을 만든다라고 했던 분이 음악 감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영화를 보시면은 음악에도 귀를 한번 좀 기울여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우리의 영화, 우리 아이템 뭘까요, 지연 씨? 네, 이미 좀 얘기를 미리 한 것 같은데요. 오션스 시리즈로 유명한 감독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입니다. 왜 나 혼자예요? 스티븐 소더버그 뭐. 예, 그래요. 네. 네. 아무튼 네, 어떤 영화들이죠? 소더버그도 연출을 한 작품들이 꽤 많더군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사실 저는 스티븐 소더버그를 그냥 오션 시리즈의 감독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감독을 하고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작품들은 총 5개가 있는데요. 5개가 뭐죠? 네. 데뷔작이자 명예를 안겨준 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마약 문제를 다방면으로 다룬 영화 트래픽, 그리고 케이팝 무비의 대명사가 된 영화 오션스 11, 그리고 최근작이죠 로건 락키입니다. 은퇴를 했다 번복을 했죠. 네. 이 작품으로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은퇴를 했다가 네. 로건 럭키를 찍으면서 다시 번복하고 돌아온 건. 그러니까 영화계에 은퇴를 했고요. 그 동안은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번복을 하고 영화계로 돌아온 게 로건 럭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늘 하듯이 소더버그 감독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겠죠?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스티븐 앤드류 소더버그, 국적은 미국이고요. 출생은 63년 1월 14일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는 없고 직업은 영화 감독, 영화 촬영 감독,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편집자로 돼 있네요. 네, 좀 되게 독특한 게 소더버그 감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출하지 않는 작품에도 촬영 감독으로도 참여를 하고요. 또 편집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돈이 궁한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완전 멀티플레이어예요. 작업 자체를 좀 즐기는 느낌이었어요. 영화 만드는 것 자체를 즐기는구나. 네. 그렇군요. 네. 활동은 81년부터 했다고는 여기에 적혀 있는데 네. 연출작은 89년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시작으로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작만 소개해 대표작으로 주시죠. 하면 98년도에 조지 클루니의 표적이 있고 2000년에 우리가 다룰 에린 브로코비치 트래픽이 있고요. 2000년에만 2작품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연도 2001년에 오션스 11 했고 그리고 또 영화들이 몇 개 개봉하고 2014년도에 오션스 12, 오션스 11의 두 번째 2004년도요. 2004년도에 네. 두 번째 작품이고 그다음에 또 2006년 9.1 오션스 13 2007년도 그리고 2008년에 채 이거는 이제 체계바라를 다룬 건데 네. 이게 파트 1, 파트 2가 있어요. 네. 그리고 깐네에도 진출을 했죠.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작품을 하고 2011년도에 컨테이전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이렇게 찍었고 그다음에 뭐 매직 마이크, 뭐 사이드 이펙트, 쇼를 사랑한 남자 그리고 은퇴를 했나 봐요. 2014년도에 드라마 더 닉 시즌 1, 15년도에 시즌 2를 하고 17년도에 로건 럭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언세인이라는 영화가 하나 더 적혀 있네요. 네, 개봉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선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했어요? 네. 아마 한국에는 조금 더 늦게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면 개봉 안 할 수 네, 있을 것 저도 같은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나중에 뭐 인터넷에서 굿다운로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굿다운로드 이런 거는 자막 없지 않나요? 자막 있나? 자막 없는 것도 굿다운로드가 있나요? 보통 수입된 것만 굿다운로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내 개봉 안 해도 뭐 그거야 어떻게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을 많이 받긴 했는데 네. 이게 미국 주요 영화제에서 상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우선 깐느는 프랑스에 있지만 황금종려상을 타고 썬댄스 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타고 뭐 전미 비평가협회 감독상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을 탔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골든글로브랑 세턴 어워즈 빼고는 다 탄 거라고 보면 되죠. 미국에 있는 주요 네. 시상은. 근데 일단 기본 하지 않았어요? 골든글로브는 탔나요? 자기가 탄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 다른 그러니까 거가. 같은 영화에상은 탔지만 본인이 그쵸. 네. 네. 본인이 이제 탄 상을 건 받은 아니고요. 거는 아니죠. 무엇보다 지금 소더버그의 가장 이 수상 내역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데뷔를 하면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탔다는 네.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었다고 네. 그래요. 네. 최윤소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다고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천재 감독이죠. 음. 그리고 다작을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한 해에 이렇게 여러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정도가 생각나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리즈물을 한꺼번에 촬영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혀 다른 작품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 어려운데 어쨌든 천재적인 감독이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름도 스티븐 스필버그 짝퉁 같은 소더버그. 그래서 놀림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약간 밈 같이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근데 소더버그인데 유대계가 아니라면서요? 네, 스웨덴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 그 유대계면은 무신론자일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그렇죠 뭐 유대인. 물론 개인적인 그건 있지만 어쨌든 자라온 환경 자체가 유대계면은 유대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편집과 촬영 감독 역할을, 그러니까 편집에는 감독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촬영을 본인이 직접 하는 감독은 제가 알기로는 잘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돈이 부족하다고. 아니요. 네. 그것보다는 효율. 효율? 네. 일에 있어서의 효율. 왜냐하면은 물론 이렇게 영혼의 단짝이라던가 소울메이트처럼 같이 협업을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앵글을 잡는 카메라 감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들고 찍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과 모든 걸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영화에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하시고 카메라를 직접 드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쨌든 그렇긴 한데 또 가끔은 또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예명으로도 예명으로도 네. 뭐 소더버그 이렇게 안 하고 뭐 피터 앤드류스라던가 뭐 메리 앤 버나드 이건 여자 이름 같은데 이게 그 이름을 두 개를 쓰는데요. 네. 부모님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피터 앤드류 소더버그가 원래 아빠 이름이고 메리앤 버나드는 어머니 이름인데 이게 이제 뭐 편집자나 뭐 촬영 감독 이름으로 쓰더라고요. 혹시 아빠 엄마 이름으로 해서 돈을 또 이렇게 해갖고 아빠 엄마 통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효자였나? 효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좀 독특한 감독이에요. 네. 그렇네요. 그 외에도 다른 얘기는 이따가 영화들을 하면서 다루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